안녕하십니까. 구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박선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2020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가을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알록달록하게 물들었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미팅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집에서 또는 어디에 한 공간에 가서 이렇게 미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오픈 미팅이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두시고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기회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왜 제 강의를 듣고 계시죠? 아마 아메이를 위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건데요. 저도 똑같이 아메이를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이는 그에 따른 수단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엄마이거든요. 두 딸에게 꿈이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하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엄마처럼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어 잠자는 게 소원이었고 맨날 육아 스트레스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아이가 엄마 모습 보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뭐 딸이 엄마 살고 싶다 하니까 좋았 것도 있었지만 '나의 삶을 그대로 산다?'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꿈이 있는 엄마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 아미를 사업하면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글짓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글짓기 했냐면 "우리 엄마는." 하고 밑줄 쳐져 있는 그런 글짓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꿈이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꿈을 도전하는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꿈을 이루는 엄마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엄마 뭐 하세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아 네."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제가 행복하게 살고 저의 삶을 산다면 저희 아이도 꿈이 있는 아이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전 세계를 무대로 여러 나라를 고정관념 없이 다닐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저희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는 정말 전 세계를 동네 놀러 가듯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고요. 카르멘 델로피체 아세요? 90 세의 모델입니다. 너무 멋지죠? 저도 나이 들었어도 필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어 아메이 사업이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 또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전원주택 그림이 있죠. 꿈벗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요. 어 꿈이 있는 친구들의 모임의 장소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추억이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이들이 모여서 아지트를 만들어서 놀았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어른 되어서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이 조금 있으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맛집 투어. 요즘 TV 채널을 틀면 맛집이 너무 많이 나오죠. 정말 전국에 맛있는 맛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같이 하는 친구들과 맛집 투어하는 것도 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돈이죠. 저희 엄마한테 매달 용돈 주는 딸이 되고 싶어요. 그게 작은 금액은 드릴 수 있지만 조금 마음 편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용돈을 줄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삶을 설계하고 나니까 이걸 위해서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먼저 꿈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처음에 설정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 주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적어 보는 건데요. 저는 그냥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돈을 줬고 이게 한 번 나왔을 때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 주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적어 보았고요. 매달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갖고 싶은지, 해 주고 싶은 건 뭐가 있는지 적어 보니까 이걸 다 적고 나니까 저희 꿈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3 가지 정도를 찝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거든요. 그중에서 아까 아이에게 꿈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게 제일 먼저 저는 선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가 "엄마, 엄마, 엄마." 하면은 계속 엄마를 찾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돈, 돈, 돈, 돈." 하면 돈도 도망가고 싶대요. 그래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 꿈을 쫓아서 간다면 돈은 따라오는 수단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한번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사회 초년기, 가정 형성기, 자녀 성장기, 가족 성수기, 노후 생활기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입 곡선이 검정색 선이라면 빨간 곡선이 지출 곡선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마주치는 곳이 경제적 정년입니다. 이때가 대부분 자녀가 대학교 들어갈 때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60 대에는 사회적 정년을 맞이하는 거죠. 여기 20 대에는 대부분 결혼 자금이라든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입원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때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든지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돈을 함부로 쓰는 소비 생활을 좀 다소 헤프게 쓰는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30 대에 접어들어서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 유아비라든지 교육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주택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주택 마련 자금도 필요할 거예요. 이때부터는 수입보다 이제 지출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정년이 60 세라고 하잖아요. 60 세부터 우리가 100 세까지 100세 플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00 세까지 산다면 40 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회 정년을 맞이해서 100 세까지 살면 40 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짜장면이 얼마예요? 5천 원이죠. 그러면 부부가 먹으면 10,000원이죠. 그거를 세 끼를 먹으면 3만 원이에요. 그걸 한 달 30 일을 계산하면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100만 원이라고 해 보면 어 1 년을 딱 지나면 1,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40 년이면요. 4억 8천이 필요합니다. 4억 8천 준비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 돈을 위해서 저축하고 계신가요?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플러스해서 수단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현실이 이런 것 같아요. 20 대, 30대 절반 이상이 "우리는 적자 인생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63.5%가 채무가 있다라는 거죠. 빚을 지게 된 이유를 보니까 등록금 등 학비가 35.4%, 직장인들도 등록금 등 학비가 22.8%라는 거죠. 정말 어 적자로 시작해 하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이렇게 같더라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 환경에서 나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너무 현실적으로 좀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도 겪기도 했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부모님이 집을 사주니까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어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옛날에 동화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개미는 열심히 여름 내내 일을 했고 배짱이는 노래를 부르고 놀았어요. 겨울 겨울이 되었을 때 개미는 따뜻한 공간에서 즐기고 있었고 배짱이는 추위에 떨면서 있을 때 개미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근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좀 달라요. 개미는 신입사원 개미인 거죠.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배짱이 군은요, 엄마가 사준 집에 살면서 놀기만 해요. 비록 지금은 배짱이 군이 2억을 앞서는 거죠. 근데 과연 3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3년이 지난 후, 개미는 여전히 알뜰살뜰해서 돈을 저축합니다. 3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근데 배짱이는 놀기만 하는데 집값이 3억으로 올랐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요? 4억 7천이나 차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점은 같지만 다른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격차까지 난다는 거죠. 국내의 자산의 빈부격차가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대요. 다주택 지금 집이 두 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많은데요.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빈곤의 대물림 순환고리 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소득 수준이 저하되면 자녀 사교육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도 교원의 과외를 과외를 받는 아이와 학원 다니는 아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도 하락합니다. 그러면 취업 역량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급여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또 소득 수준이 저하되고 교육 수준이 저하되고 대학 진학률이 하락되고 직장인 질이 저하됩니다. 그렇게 또 어떻게 돼요? 소득 수준도 저하되겠죠. 이렇게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5년, 10년 뒤 분명히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요즘 이런 유행어가 있죠. 개천의 용이 경제력이 사라진 시대다. 달라진 사회 구조. 돈의 질서가 계급이다. 트렌드를 따라하기에 여유가 없는 우리들. 노력의 보상은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대를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수단의 차이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 300과 월세 300이 있습니다. 어느 소득이 좋은가요? 당연히 월세 300이 좋죠. 월급 300은 나의 시간과 노동력이 플러스 곱하기가 되어서 돈이 됩니다. 하지만 월세 300은 자산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산이 형성되고 나면 자산 이꼴 돈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월급 300에는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이 있죠. 노동을 해서 돈이 나오는 수익 구조입니다. 월세 300은 임대 건물을 가진 사람들, 음반 내는 사람들, 작가 이런 분들이 월세 300 같은 인세 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월세 300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저희 아빠 모습을 보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병간호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건물을 조그만 거 가지고 있거든요. 임대 월 소득이 있으니까 저희 엄마 병간호할 때도 편안하게 이렇게 간병을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생계 걱정한다고 병원비 걱정에 생계 걱정에 항상 고민에 슬픔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아 나도 임대 같은 월급 아니 임대 같은 월세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 아무것도 없이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고요.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 보셨나요? 부자 아빠는 친구 아빠고 가난한 아빠는 우리 아빠였어요. 부자 아빠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진짜 돈이라고 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보기에는 부자 아빠는 항상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여유와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었고, 본인의 아빠는 항상 힘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느 삶을 살고 싶나요? 그거를 이렇게 사부면으로 표시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소득은 어디에 있나요?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밑에서 위로 갈수록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진 영역이 사업가입니다. 봉급 생활자는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자영업자, 전문직은 노동을 멈추면 수입도 발생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업가와 투자가들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어, 투자가 같은 경우는 정보가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주변에는 전부 다 노동의 수입을 가진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알바를 좀 더 해 봐라."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 봐라." 이런 얘기를 밖에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인세 소득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진 소득에서 인 자산 소득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업가에 보면 어 시스템을 의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알게 된 거죠. 초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할수록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개발하랍니다. 회사를 차리라는 거죠. 혹시 회사를 차릴 수 있나요? 저는 이 영역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을 구입한다. 프랜차이즈업에 가입한다랍니다.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널드에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그런 자본금이 없죠. 네, 세 번째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이 수입이 정말 갖고 싶은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 들어가 있지?' 정말 궁금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을 좀 읽기 시작을 했고 쪼끔 회사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아이템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회라는 신이 저에게 다가온 거죠. 기회의 신 카이로스 혹시 아세요? 이 신은 앞머리가 무성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게 머리숱이 많은 거죠.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왜냐면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앞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기회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시간을 흐르는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에게 이런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다가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두 번째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어떤 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정확하게 아까 저울처럼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판단을 내리시면 정말 칼같이 결단하고 달리시면 됩니다. 아메이라는 회사는 기업 이념이 참 특이했어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대기업은 정말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여러 조건을 따졌었는데 아메이라는 회사에는 내가 성공을 꿈꾼다면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이 믿기지가 않았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자본금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사업 특징을 보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었어요. 이것도 다른 회사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회사는 1959년에 설립되었어요. 벌써 61년이 지났죠. 제가 60년 행사를 갔다 왔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3 세대까지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 창립자 생각이 계속 물려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메이란 회사는 58 개국에 100 개의 지역 미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58 개국이 다 잘 됐을까요? 네. 하다 보면 안 되는 곳도 있겠죠. 십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적자를 봤었어요. 근데 19 년째에 흑자를 보기 시작한 거죠. 18년 동안 적자를 봤는데 철수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꿈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철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약속을 61년 동안 지켰다면 정말 멋진 회사 아닌가요? 정말 이익 창출을 위해서라면은 아마 떠나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메이에서 알템이라고 하죠. 알템은 생필품을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합니다. 첫 번째 유틸리라이트 1934 년에 만들어졌고 86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판매 1 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비타민과 미네랄을 만들었죠. 그리고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건강식품 고를 때는 어느 땅에 어떻게 재배되어서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칼렌보그 박사가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농사지어서 그걸 뽑아서 먹는 것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저 뉴트리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건강 보조식품이 제가 그 먹고 있는 것만 해도 자부심이 너무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아토피 걸린 애들은 변비가 되게 많이 와요. 우리 애가 변비가 너무 심했을 때 유산균을 선물 받아서 그걸 먹고 난 뒤에 변비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트리라이트를 하면은 정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애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티스트리. 칼렌보그 박사가 부인을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죠. 그 농장에서 그 재료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부인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탑5 브랜드 화장품이기도 하죠. 랑콤, 시세도, 크리니크, 에스트로더. 탑5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대는 백화점에 다 있어요. 하지만 아티스트리는 백화점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처럼 써본 사람이 구정 광고에서 알려지면서 탑5에 들어간 회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수기요. 세계 1위 하는 정수기입니다. 정말 우리 어릴 때 보면 저희 할머니가 약수터 가서 항상 물을 떠왔거든요. 건강의 기본은 물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정말 저는 약수물처럼 지금 마시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물을 먹고 자면 정말 이 정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정기도 세계 판매 1위고 저 퀸, 다섯 번째 퀸인데요. 저는 수육에 반했어요. 물을 넣지 않고 수육이 되는데 그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손님에게 이 냄비에 요술 냄비에 수육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육해 준 분들은 거의 이 냄비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케어. 환경을 위배되지 않고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는 세제를 만들었고요. 퍼스널 케어.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죠. 원포원 프로젝트. 저는 이거에 보고 아메의 또 다른 가치를 보았습니다. 아메의 신제품이 들어오면요. 한국에 있는 또 중소기업 좋은 제품들을 또 하나를 올려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 아메이라는 회사와 조인하기 위해서도 2-3년 정말 많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에서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하고 있죠. 이거를 61년 동안 지켰는데 망하지가 않았다면 제품력은 믿을 만하겠죠. 요 밑에 마트 사진은 대구에 있는 AP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2 층에서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2 층에서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자부심 느끼는 회사에 제가 위에서 이렇게 마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대구 에피로 오시면 제가 커피 한번 사 드릴게요. 그 에피에 가시면 아메이 마트에 가시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제품도 회원가입되어 있으면 구매도 가능하지만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완전히 악건성이었거든요. 피부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 왜 얼굴이 지진 나는 거 있죠. 따가워서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메이 매장에 보면 피부 측정하는 곳이 있는데 피부를 측정해서 그게 맞는 화장품을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꿨었죠. 브랜드 체인지했죠. 그리고 난 뒤에 3 개월 찍어 보니까 그 건조함이 많이 해결됐는 게 일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봐요.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누가 좋더라 하고 사용하는 거와 내 피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인바디 측정하는 기계예요. 어 내 몸을 알고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 밸런스를 체크하면서 내 몸 건강 관리하는 것도 에피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3 개월, 6 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시면 데이터가 정립돼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체크해 볼 만하지만 저는 복부 지방이 좀 많더라고요. 그 복부 지방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셔 가지고 내 몸이 얼마 점수가 얼마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메이 여기 어 세제 만드는 공장인데요. 꿀뚝이 없어요. 꿀뚝도 없고 옆에 강이 있죠. 여기에는 7 수의 물이에요. 세제 만드는 공장 옆에 7 수가 있다라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우리 집 앞에 있는 낙동강은 옆에 물고기를 잡아도 못 먹겠는데 여기에는 세제 만드는 공장인데 7 수라는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아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는 생활 속 아미인데요. 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여기 촬영하는 데까지 하루 일과를 딱 이렇게 체크해 보았는데요.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하는 데까지 제가 몇 종의 생필품을 썼을까요? 네. 화장하는 데만 무려 21 종을 썼더라고요. 총 일어나서 씻고 화장했을 뿐인데 33 종의 생필품을 사용했더라고요. 진짜 많이 사용하죠. 저는 아침에 물과 쉐이크를 먹는데 이것까지 플러스 하면 어마어마한 생필품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생활 속의 아메입니다. 치약, 칫솔, 가글, 휴지, 비누, 손세정제, 생리대, 물티슈, 기저귀, 바디 샴푸, 바디로션, 샴푸, 린스, 헤어 에센스 이런 걸 한번 쓰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메이 제품이 아닌 본인이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많은 생필품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제품들을 통틀어서 생필품이라고 하죠. 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생필품입니다. 어디에서 쓰세요? 대부분 우리는 소비자예요. 만들어 쓰지 않 만들어 쓰는 분도 몇 분 있겠지만 대부분 소비자로서 여기 중간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쓰죠. 아니면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하던데 이분들은 물건을 직접 만들까요?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소비자까지 유통하는 업체예요. 근데 유통 속에 이런 마진을 가지고 이분들은 부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이 부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메에서는 유통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통이 돈이 벌어가는 이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기회를 준 거죠. 아메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줬습니다. 첫 번째, 써보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안에 50%까지 썼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을 구정 광고하면 이걸 통해서 사업의 기회도 준다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무점포, 무자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저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이거를 아메에서 저희가 써본 경험으로 소비자가 전달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어떤 모습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메의 색깔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봉다리를 들고 전문 용어가 나왔죠. 비닐을 들고 가면 파는 아메가 되는 거고 물건을 잔뜩 쌓아 놓으면 사재기 아메가 되는 거고 막 부담스럽게 하면 부담스러운 아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노라고 외치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봐서 아마 아메이라는 것을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소비자가 다 되어서 지금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트 바꾸고 쓰기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마트에서 35만 원씩 쇼핑했을 때는 350 포인트밖에 주지 않았어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이 아닌 또 지출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지출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35만 원 똑같이 썼을 뿐인데 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캐시백이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지출이 다시 수입이 되는 수입의 원천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저는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트를 바꾸면 된다는 거에 저는 '그러면 이런 혜택까지 있으면 마트 바꾸는 거 괜찮지 않아?' 그래서 마트로 바꿨었던 것 같아요. 아메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집니다. 20만 포인트를 사용하면 3%를 돌려주는데요. 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첫 번째 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제품은 반품하고 만족하는 제품을 공유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죠. 그리고 함께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수입이 내가 연금성 같은 수입이 된다면 괜찮지 않나요? 아메이 사업을 다시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악건성이었잖아요. 어 네, 제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누구 하나 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좋은 크림, 좋은 화장품을 권했지 폼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아메를 알려준 분이 정보를 주셨어요. 제 피부가 약산성이거든요. 건강한 피부예요. 그러면 약산성인 피부에는 이 보호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호막을 그대로 지키면서 때만 벗기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BTB 용액을 넣고 이렇게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폼 클렌징은 약산성으로 나왔고요. 머리 감는 세제, 샴푸도 약산성으로 나왔고 바디, 몸에 쓰는 것도 약산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썼던 폼 클렌징은 알칼리로 나오더라고요. 제 보호막을 깨끗이 벗겨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빨래 빠는 세제도 알칼리거든요. 때를 벗기는데 최고잖아요. 제 얼굴에 사용하는 폼 클렌징도 이렇게 때를 잘 벗겼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난 뒤에 굳이 비싼 돈 주고 폼 클렌징 사는 것이 아니라 세제를 가지고 스크럽도 해 가면서 세제 사용하는 게 '폼 클렌징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이런 약성성 같은 제품을 사용해야지 보호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때만 벗기는 게 기술입니다. 정말 자기 본인의 피부를
생각하신다면 꼭 약선성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 기존에 갔던 마트에서 아메이 마트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아까 체크해 보시니까 생필품 많이 쓰셨죠? 20만 포인트를 쓰면 3%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6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좋아서 동생과 친구한테 알렸습니다. 동생도 다른 마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메이 마트가 좋아서 마트를 바꾼 거죠. 그래서 아메이 마트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냐면 동생과 친구는 각각 20만 원을 썼기 때문에 6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갑니다. 저는요. 아메이는 어 브랜드 체인지에서 구정 광고안까지 포함해서 공동 구매로 이렇게 묶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20만 점 포인트 쓰고 동생과 친구를 플러스하면 60만 포인트가 모였어요. 60만 포인트는 6%가 해당되죠. 그러면 총 36,000 원이 됩니다. 근데 36,000 원을 제가 다 가져가느냐? 그게 안 되죠. 동생 거와 친구 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줍니다. 그러면은 제 통장에는 24,000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에게도 알려준 분도 있겠죠. 그분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스폰서님도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아메마트를 이용했었겠죠. 저희 스폰서님은 전체 매출이 80만 매출입니다. 제가 쓴 20과 동생, 친구 총 합쳐서 80만 매출인데요. 80만 매출도 6%입니다. 그러면 68에 48, 48,000 원이 되겠죠. 48,000 원의 스폰서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20만 포인트, 동생이 쓴 20만 포인트, 친구가 쓴 20만 포인트를 다 빼주고 나면 스폰서님은 12,000 원을 받아갑니다. 누가 제일 많나요? 제가 더 많죠. 위에 스폰서보다도 제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스폰서님은 본인이 써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한 번 알렸지만 저는 두 분한테 알렸기 때문에 구정 광고를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입니다. 모든 수입은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메이 수입을 이걸 듣고 나니까 너무나 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좀 더 알려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아까 3% 되면 10,000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알렸고 친구한테 알렸고 어 언니한테 알렸는데 각자 10,000원씩 받게 제가 도와줬어요. 정보를 주면서 마트를 바꾸게 한 거죠. 그 동생도 친구도 엄마도 제품이 좋아서 브랜드 체인지를 했겠죠. 이렇게 모으니까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저는 9%에 해당되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아메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선물 주는 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선물이 너무 알차게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캐시백 받는 것도 좋은데 브론즈 키트 선물까지 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어느 날 동생이 전화 왔어요. "언니 진짜 아메에서 10,000원 정도 돈이 들어오더라. 언니는 얼마 정도 들어왔어?"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0만 원 정도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러면 350만 원치 물건 사재기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제품이 좋아서 너하고 동생 동생이랑 친구랑 엄마한테 이렇게 알리고 다 각자 마트를 바꿔서서 10,000원 받게 도와주니까 내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왔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할 친구들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고 브론즈 키트 선물도 받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그렇게 만들어 줬고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7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왔죠. 근데 아메에서 9월 달부터 브론즈 빌더핀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나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캐시백을 30%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0만 원 받는 거기에다가 30%를 더 주다 보니까 100만 원 가까이 된 연금이 나오더라는 거죠. 봐요. 10,000원을 받는 친구가 제품을 좋아서 썼겠죠. 그러면 그 제품을 계속 쓸까요, 안 쓸까요? 계속 쓰겠죠. 이렇게 친구와 동생과 엄마가 제품이 마음에 들면 계속 쓰면 10만 원이라는 연금이 계속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
9% 받는 세 사람도 제품이 마음에서 브랜드 체인지해서 계속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100만 원의 연금이 매달 매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월세 같은 소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을 세 사람을 도와주면 저는 SP에서 파운드 PT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 캐시백 정도 나오는데요. 연으로 따지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PT 보너스, 피 성취하면 보너스가 있는데요. 240만 원, 파운더스 PT가 480만 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시불이 1,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되고 상속까지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총 연봉이 5,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볼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연봉이 5천만 원, 제가 나가서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 그래서 사업의 기회까지 되는 거랍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되면 3명을 연봉 5천을 만들면 저는 에머럴드가 되면서 연봉 1억,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 됩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6명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저희 핀이 되는 거죠. 어, 아메이는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써보고 그걸 마음에 드는 걸 알리는 게 다입니다. 근데 아메이에서 또 다른 걸 또 준비해 줬죠. 에이클릭. 에이클릭 사용해 보셨나요? 너무나 쉽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 소비자 중에서 풍치가 정말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치약이라든지 가글, 칫솔을 묶어서 멘트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정말 언니가 풍지로 고생하는데 이 치약과 칫솔과 가글을 쓰면 정말 좋아질 거다. 언니 건강한 치아로 평생 맛있는 걸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언니가 읽어보고 그걸 구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비자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공유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것도 아메에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장바구니 SOP 사용해 보셨나요? 이게 정말 아메에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아메에서 장바구니 SOP로 인해서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우리 물건 담는 장바구니 있죠. 그렇게 담아서 물건을 정기 구독하면 혜택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혜택을 주냐면 자, 먼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습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장바구니 물건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달 자동 결제를 걸고 그리고 자동 배송을 걸어 놓으면 내가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그 제품이 주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매달 건강보조식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걸 날짜를 어겨서 저희 엄마가 "검은 알 떨어졌다. 틀어 먹는 게 떨어졌다." 검은 알은 코큐텐이고요. 틀어 먹는 건 유산균인데 저희 엄마가 떨어졌다고 매번 전화해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 장바구니 SOP를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그날 자동으로 주문해서 줄 수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혜택을 주냐면요. 소비자분들에게 혜택을 정말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장바구니 정기 배송 혜택을 만들었는데요. 1회차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1회차를 정기 구독한다고 걸었어요. 2회차부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에이클릭 머니로 주는데요.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요. 5%를 준대요. 그리고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10%를 줘요. 왜? 쓰면 쓸수록 혜택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를 줍니다. 그러면 1회차에 10만 원을 걸고 2회차에서 내가 10만 원 또 걸면 5%라는 5천 원의 에이클릭 머니가 들어오는 거죠. 20만 원 했을 때는 만 원, 30만 원에서 15,000원이 들어와요.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면 12회차, 24회차는 15,000원, 3만 원, 45,000원 캐시백이 포인트가 더 커지는 거죠. 이거를 제가 딱 보는데 '와 소비자들한테 정말 큰 혜택이구나. 정말 이걸 안 알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마트와 바꿔서 비교해 봤어요. 제가 기존에 이용하는 마트랑 아메이 마트랑 비교해 봤는데 얼마나 큰 혜택인지 한번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어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마트에 10만 원을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트에서는 0.1%를 줍니다. 그러면 100 포인트 밖에 되지 않아요. 2 년을 모아도 2,400 포인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마트에서 2 년을 쇼핑하게 되면 27만 5천 포인트가 모이더라고요. 아, 소비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아니에요? 맞죠? 2달 반 정도를 그냥 공짜로 샘플품을 쓸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20만 원 썼을 때는 일반 마트에선 4,800 포인트가 모이지만 2년 동안요. 아메이마트에서 이용했을 때는 55만 포인트가 모이더라고요. 정말 크죠? 그리고 30만 원을 쓸 때는 82만 5천 포인트도 쌓이는데 여기에 캐시백도 준다는 거예요. 캐시백은 별도로 주면서 소비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바구니 정기 배송 혜택을 만든 거예요. 너무나 괜찮죠? 아메이 이런 혜택들을 어 소비자분들에게 내 지인에게 이런 정보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how the people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요. show the product 제품에 대해서도 얼마나 제품이 좋은지도 보여주는 가합이기도 하고요. show the plan 소비자 혜택이라든지 이게 사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플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반응은 다양해요.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는 너무나 괜찮더라고요. 엄지척을 했죠. 근데 너무 좋아서 주위에 막 알렸어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좌절할 때가 있었겠죠. 정말 술이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도 있는데 이걸 알아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평생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을 만나니까 어 제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인생을 잘 살은 거래요. 그런 친구가 이 속에서 또 만나지더라고요. 근데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맨날 좋을 순 없잖아요. 힘듦도 있는데 그걸 견디고 나니까 저에게 선택의 자유가 오더라는 거죠. 친구보다 시간적 자유, 선택의 자유까지 오더라는 거죠. 이걸 다 겪으면 됩니다. 암의 사업 어렵지 않아요. 어, 암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시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이 공평하게 준 거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8시간은 일을 할 거예요. 아니면 가사 일을 할 거예요. 8시간은 잠을 자야겠죠. 또 8시간은 뭐예요? TV를 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수다를 뜨는 분도 있을 거고. 남자분들은 퇴근하고 한잔 하겠죠. 이 8시간은 어쩌면 일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자는 시간도 아니에요. 어쩌면 잉여 시간이죠. 정말 이 시간 8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시간을 저는 '어떻게 쓸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라든지 책을 보는 시간에 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를 하다 보면 이 미인 대칭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메이 하기 전에도 저는 미인 대칭을 정말 잘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인상 쓰고 대들고 찡얼댔던 거죠. 굳이 남을 미워하고 인상 쓰고 대들고 찡얼댈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게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희망이 생겼잖아요.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미인 대칭을 다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보면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니까 더 많은 사람과 관계성도 좋아지지만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미인 대칭을 잘하시는 분이 아메이 사업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행일치라든지 솔선수범, 역지사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희 아이들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어
든든한 후원자와 평생 여행 친구, 평생 친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더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맨 위의 사진이 제 다이아몬드, 40세의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저희 아이의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때 너무 아이들이 엄지척을 너무 많이 날려줬어요. 엄마 너무 멋지다고. 여기 밑에는 스키 타는 모습 있죠. 저희 아이가 첫 스키를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 삿포로 가서 첫 스키를 배웠어요. 넘어져도 안 아픈 그 위에서 스키를 배웠어요. 첫 스키로 삿포로 괜찮지 않나요? 정말 저는 아이가 꿈꿀 수 있는 아이, 정말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너무 좋죠. 내가 꿈을 이루면 내 아이에게는 또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꿈을 펼쳐라.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라. 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메이를 처음 봤을 때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돈을 벌고자 아메를 선택했었고 열심히 했었는데 아메를 하면 할수록 주는 가치는 엄청나더라고요. 배움도 있었고요. 건강 지킴도 있었고 사랑도 알게 되었고요. 관계성도 배우게 되었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꿈을 도전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삶도 살아봤고요.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삶도 또 어쩌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삶도 살아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눔도 알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상속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소득처럼 상속까지 시킬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김건모를 좋아하는데요. 김건모를 왜 좋아하냐면 음 그 미운새 있죠. 미운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이벤트 해 주는 거를 보고 나니까 저도 그런 친구들에게 이벤트 해줄 수 있는 저가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지만 이 문구가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음. 여러분들은 핑계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고 그 기회를 잡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시작은 미약했어요. 근데 끝은 창대하리란 말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정말 끝이 창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현재 저의 모습이 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꿈을 이뤄가는 박사나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상대할 거예요. 여러분의 꿈에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